화창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좀 좋은 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복 출제를 하는 바람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번, 6번만 설명하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84%의 정답률, 6번 같은 경우는 85%의 정답률을 보여서 사실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참령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많이 배치해뒀습니다.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구조도를 그리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구조도란 건 대충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구조도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단어를 몇 개 주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사과, 금색, 조르디, 트로피. 자,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이 내용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과, 금색, 조르디, 트로피라고 했으면 며칠이 지나도 이 조르디의 그림이 잘 기억날 겁니다. 즉, 구조도를 그리라는 건 한마디로 이미지화를 시켜서 좀 기억에 잘 남도록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5번 문제를 한번 요약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연결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앞에 in 2003이 있으니까 뭔가 좀 예측이 되네요. 혹시 뒤에 있는 내용이 뭐 예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과거와 현재의 내용을 비교하는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if가 나왔네요. if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소재를 끌고 와서 가정을 하면서 그 소재에 대해서 강화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must가 있네요. must. 그리고 must만 있는 게 아니라 not only but also도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에는 A와 B 내용이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어디에 신경을 쓴다? A뿐만 아니라 B다에서 B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should keep in mind. 네 마음속에 새겨야만 한다. 이거 주제문인가요? 아주 중요해 보이는 또 어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설명을 하다가 해야만 한다로 갔다가 그러니까 너 이거 마음에 새겨 이런 내용으로 갔구나라는 게 조금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초반에 먼저 British Airways 이 British Airways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2번 운항을 하지 않아서 판매가 오히려 비행기 티켓 판매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시를 들다가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scarce resource 희귀한 자원 때문이었다. 이 판매 증가의 원인이 increase의 원인이 scarce 희귀했기 때문이다. scarce 덕분에 increase 하게 된 거죠.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두 번 운항하고 한 번 운항한다 그랬더니 판매가 증가하고, 자원이 그래서 희귀해지니까 오히려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의 구매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거나 하면은 scarcity를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즉 희귀한 걸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salesperson이라면, 즉 계속 판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판매라면, 판매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must, not A 법비인데 A보다 B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B를 보겠습니다. A도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point out its uniqueness. 그것의 독특함, 희귀성을 지적해라. 즉, 판매 증가 원인이 뭐라고요? 증가는 뭐 때문이다? 희귀성 때문이다.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죠? 희귀성 때문이니까 이제 should keep in mind 뒤에 나온 내용을 꼭 봐야 되죠. The more limited something is, 더 많이 제한될수록 the more desirable it becomes, 그것은 더 사람들이 갈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더 비교급 내용이 나온 건 알죠?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이쪽이 아니고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처음에 British Airways, 그러니까 영국 항공의 예시를 들어서 두 번 운항을 한 번으로 줄였더니 판매가 증가했어. 줄이겠다고 공고를 했더니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변한 건 없는데, 아직 줄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가 희귀성이 오히려 판매를 증가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너가 판매를 증가시키려면 희귀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제한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당연히 이거겠죠. 소재는 한번 찾아봅시다. 소재는 당연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잡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와서 잡기가 좀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판매에 대한 색깔이 왜 이렇죠? 자주 쓰는 펜을 지정할 수 없을까요? 일단 판매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 있었죠? 위에서는 티켓을 줄인 거. 근데 티켓을 줄인 걸 다른 말로 좀 깔끔하게 하면 scarce resource 또는 scarcity가 되겠죠. 그래서 소재가 판매와 이러한 희귀성 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주제를 찾으면 당연히 너 마음속에 새겨. 네가 판매를 원한다면 희소성을 강조해라. Point out uniqueness. Trying to increase the sales of certain product. 또는 마지막에 있는 문장도 가능합니다. The more limited something is, the more desirable it becomes. 이걸 기억해라. 이것 또한 주제문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You should가 들어갔잖아요. You must가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소재와 주제문을 문장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보기로 했던 전개구조. 전개구조는 여러분 뭡니까? 초반에 British Airways의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전개구조는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 구조를 들고 이 British Airways 예시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희귀성을 강조해야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논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의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한 건데, 이 경우에는 먼저 논증을 먼저 하고, 즉 예시로 논증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도를 뽑아내는 귀납적 추리 구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자, 그리고 should keep in mind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한번 돌아가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문을 할 때는 주제문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죠. 그걸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된 어구, 이건 소재일 가능성도 있고 주제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반복된 어구를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장에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 앞에 이미 소재가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명사 처리해서 이제 주제문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명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칭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주제문에는 대명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명령어 뭐뭐 해라, 해야만 한다, 뭐뭐 하자 라면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 5, 6, 7, 8번까지 있는데요. 그것들은 선생님이 추가되는 대로 조금씩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봅시다. 일단 Dr. Kelly Lambert라는 구체적인 전문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보니까 또 그녀가 주장을 했대요. 또 나오네요. 또 보니까 She also explains. 그녀가 또 설명을 했대요. 앞에 내용이 덧붙여서 also가 들어갔네요. 또 설명을 했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Dr. Kelly Lambert라는 사람의 주장 내용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지시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선생님이 좀 해석을 도와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구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The psychology professor Dr. Kelly Lambert's research explains. 그 다음에 대절 앞에 한번 끊으시고 that keeping what she calls. 자, 이렇게 what 주어 call 어쩌고저쩌고 또는 is called라고 불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고정이 안 되나요? 소위라고 해석해서 그냥 소위.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소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effort-driven reverse keeping effort-driven reverse circuit well engaged help you deal with challe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you and in your emotional lif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좀 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대절이 나오면 대절 D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대절 D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 닥터 켈리 말한다 이런 거니까. 자, 소위 캡와 주어가 길어서 선생님 여기 끄는 겁니다. 소위 the apple-driven levers. 자, driven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소위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라는 거. 근데 잘 작동된, 여기서 engage는 작동된이죠. 그래서 잘 작동된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라는 것은요, helps you deal with the challenges. 네가 어려움을 다루게 돕는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Environment around you or in your emotional life, 환경, 너 주변의 환경이나 또는 너의 감정적인 삶에서 더욱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더욱 효과적으로 또는 더욱 효율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라는 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노력해서 보상이 오는 그런 건가?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라는 게 잘 작동되면요, 네가 어떤 도전에 잘 대처를 한대. 환경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한대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보통 주제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나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또 앞에 있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면 뒤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오히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이건 도입부였던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주제가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영국 항공사 예시처럼 영국 항공사가 어쨌다가 주제가 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에는 일반적이라는 게 약간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을 훑어보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예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앞에 내용이 너무나 일반적인데 뒤에 나온 내용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앞에 내용 자체가 이해가 힘드니까. 노력 중심의 보상을 받는 그런 대로가 잘 작동하면 네가 어려움에 대처한다니 한글말로도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doing hands-on activities that produce results you to see 어쩌고저쩌고 to see and touch. 자, 여기 주어가 솔직히 많이 길거든요.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해석해 보길 바랄게요. 선생님 끊어주자면 이까지가 되겠네요. 이 앞에 있는 게 doing hands-on activities를 꾸며주고 이게 동사가 됩니다. 자, hands-on activity라는 거는 우리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말해요. hands-on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이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hands-on, 손으로 직접적인 그런 활동들이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너의 보상 회로가에게 적절하게 이제 연료를 준답니다. 너 회로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갈까요? 첫 번째 내용은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가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되면요. 잘 작동하면 효율적으로 위험 챌린지에 대처하게 한다 했죠. 챌린지 대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도움에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 내용은 수작업이 이 보상 회로를 최적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럼 이 수작업은 예시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수작업은 여러분 보세요. 이 수작업이란 것은 지금 신정보죠.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을 이해시킨다고. 일단 우리가 글을 읽다가 신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앞부분에 새로운 신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이 도입부고 이 새로운 정보가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주제는 무조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준다고 이걸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글 앞부분에 신정보가 나오면 주의하라. 새로운 진짜 소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신정보에 주의하라. 이거는 선생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내용입니다. 신정보가 나오면 긴장하라. 새로운 소재일 수 있다. 수작업을 하게 되면 보상회로가 최적화된대요. 즉 노력 주도의 보상회로가 잘 작동하면 효율적인 챌린지에 대처할 수 있고 근데 그 방법이 수작업이래요. 신정보가 나왔죠? 수작업이라는 그 방법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한번 또 그녀가 주장했대요. 디프레션이 지금 increase 한대. physical activity가 줄어들어서. 그럼 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프레션은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증가한대요. 그 이유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 신체 활동이라는 건 네가 너의 손으로 일하면 도파민이 증가한대요. 네가 손으로 일하면 또 수작업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손으로 일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파민이 증가한다. 그건 뭐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거라네요. 그 다음에 또한 설명하는데 또 너의 손과 일하는 거 또 수작업으로 왔죠? 너의 손과 일하는 거 또 하나 추가됩니다. greater sense of control, environment, 환경 통제감을 얻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이 읽어봐서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걸 요약했어요. All of which contributes. 이 모든 것들은요, 기여합니다. A reduction. 하락에. In stress and anxiety. stress, anxiety. 불안감. depression이라고 볼 수 있죠. 하락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build resilience against the onset of depression. 이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에 저항감을 길러준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수작업을 통해서 우울증이 줄어들고 이제 뭐 감정도 좀 풀리고 뭐 스트레스도 줄고 그 다음에 그 내성도 생기고 이렇단 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 전체 내용을 해석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도식화를 한번 봅시다. 먼저 노력주도의 보상회로가 이제 효율적인 대처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노력주도의 보상회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냐 한번 보니까 수작업을 통해서 보상회로가 최적화되고 뭐 어쨌든 수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대요. 수작업을 통해서. 이게 수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대.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데 요즘 우울증이 느는데 수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대. 극복하는 게. 이해됩니까? 결국 이 노력 주도의 보상 회로가 잘 작동하려면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됐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도입부나 뒤에 있는 이제 그 설명부나 앞에 있는 그 중간에 나오는 수작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몇 번인가요? 그쵸? 답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오케이. 바이바이. 이걸 안 했네요. 일단 전개구조는 당연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일단 당연히 순접이죠. 그리고 진술, 부연이라고 보면 되고요. 논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도, 논증이죠. 그리고 소재는 당연히 hands-on 액티비티가 소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마지막 문장.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 앵자이어티를 줄여주고 우울증에 대한 내성을 길러준다. 이 내용이 되겠네요.